방금 영상 보셨죠? 오늘은 AI로 이런 에디토리얼 스타일의 브랜드 광고를 만드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AI로 광고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프롬프트 몇 줄만 입력해서 결과를 뽑는 데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좋은 광고는 프롬프트 하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를 먼저 분석하고 브랜드를 해석하고 나서 장면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 작업할 때 사용하는 방식 그대로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마스터 프롬프트는 어떤 구조로 만드는지, 그리고 실제 클라이언트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모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 2. BrandMind. 네, 먼저 오늘 만들 영상의 스타일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만드는 건 일반적인 제품 광고가 아니라 에디토리얼 스타일의 광고예요. 에디토리얼이라는 건 원래 잡지 편집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은 브랜드 광고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특징은 단순히 제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과 조명, 색감, 질감, 편집, 리듬까지 하나의 디자인처럼 설계한다는 점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지만 이 영상에서 이제 매크로 클로즈업, 탑뷰, 분할 화면, 화이트 스페이스, 그리고 빠른 컷 편집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특히 쇼츠나 릴스처럼 짧은 영상에서는 이런 시각적인 리듬이 굉장히 중요해요. 짧은 시간 안에 시선을 붙잡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하게 남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하는 일은 프롬프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AI 영상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프롬프트부터 작성하는 성향이 있어요.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커피 광고를 만든다고 가정해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단순히 커피 사진만 찾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영상 생성을 위해서 미리 찾아놓은 레퍼런스 이미지들이에요. 하나씩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분할 컷들도 찾을 수 있다면은 찾으시면 좋고요.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에디토리얼 광고 이미지라든지 에디토리얼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3분할이라든지 2개로 분할된 이미지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커피라고 한다면은 클로즈업 샷, 뭔가 크림이 내려가는 듯한 어떤 클로즈업 샷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느낌들도 굉장히 후킹이 되고 좋죠. 그리고 이런 좀 아티스틱한 이미지들도 껴있으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커피를 컵에다 따르는 모습이라든지, 원두, 분쇄, 에스프레소, 크레마, 우유, 얼음, 액체가 흐르는 장면, 매크로 질감, 탑뷰, 그리고 디저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이렇게 분할되는 거, 반반으로 분할돼서 굉장히 좀 개성 있는 이미지죠. 그리고 이렇게 분쇄되는 모습, 어떤 디저트, 티라미수 같은 거에 레이어가 있는 클로즈업, 이런 것들 다양한 이미지들을 찾아요. 네,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게, 이런 실사 느낌들의 이미지들을 찾으실 때는 너무 이질감이 있는 이미지들끼리 묶어놓으면은 사실 AI가 분석하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에디토리얼 레이아웃부터 다양한 이미지들을 함께 수집하고요. 중요한 것은 예쁜 사진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드가 사용할 시각 언어를 모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상에서 구현하고 싶은 각도라든지 조명, 분위기, 색상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레퍼런스는 복사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퍼런스를 통해서 가져오는 건 구도, 조명, 질감, 카메라, 앵글, 컬러, 레이아웃 같은 시각적인 원리예요. 반대로 제품 위치, 소품 배치, 화면 구성까지 그대로 만약에 따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AI에 적용을 한다면 그건 좋은 레퍼런스 활용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작권 이슈도 있을 거예요. 다른 창작자의 무언가를 가지고 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그대로 그걸 따라한다는 거는 일종의 표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빛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는지, 어떤 질감을 강조했는지, 화이트 공간은 얼마나 남겨두는지, 분할 화면은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을 읽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브랜드, 자신의 브랜드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정리를 한다면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수집하고, 그 레퍼런스 이미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개성들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정의를 하시고 AI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 공통점을 찾아내서 그걸 프롬프트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AI가 이해하는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미지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의 긴 프롬프트가 아니라 광고 제작 설계도를 먼저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드를 먼저 만드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광고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해 놓은 가이드예요. 예를 들어서 영상 길이, 비율, 컬러, 금지 요소, 스타트 프레임, 스타일, 장면 구성, 카메라, 조명, 트랜지션, 편집, 리듬까지 모든 것을 미리 정의해 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AI에게 전달하는 콘티이자 광고 연출 문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 마스터 프롬프트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왜 이런 구조로 작성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설정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설정하는 건 영상의 기본 정보입니다. 영상 길이,
네, 길이 있죠. 그리고 영상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전체 비트 수도 중요합니다. 뭐 15초. 시덴스2 같은 경우는 이제 시덴스 2.5가 나오면 30초까지 되고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시덴스2 기반으로 15초를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허용 컬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매번 이 주제에 따라서 브랜드에 따라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허용 컬러는 예를 들어서 뭐 화이트 계열만 하겠다면 화이트 계열, 아니면 뭐 그린과 블랙을 섞겠다면 그린과 블랙 계열만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되고요. 금지 요소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사람 얼굴이 나오면 안 되고, 뭐 밑에 인물이라는 걸 제가 따로 표시해두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등장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 를 정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뭐뭐는 절대 금지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인물 같은 경우는 뭐 위에 쓰셔도 되지만 따로 사람 손 얼굴 등장 금지. 근데 여기 손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다면은 뭐 사람 얼굴 등장 금지라고 하고 손만 허용이라고 해도 됩니다. 뭐 8초 이후에 서사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 뭐 시작해서 가공하고 완성 확장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영상의 스토리라고 했을 때 뭐 원두를 뭐 분쇄하고 추출하고 완성하는 어떤 브랜드 컷 이미지로 흐름을 잡을 수도 있고요. 장면은 짧지만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과정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사의 흐름도 한번 간단하게라도 스케치하듯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엔딩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 스타트 프레임도 곧 얘기를 하겠지만 처음 시작이 미니멀하다면 뭐 원두 하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제품 하나가 나온다면은 끝에도 무언가 간단하게 딱 끝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과 끝을 딱 지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실루엣만 보이겠다, 아니면 제품 실물로 끝내겠다, 아니면 사람이 뭐 커피를 마시는 모습으로 끝내겠다, 이런 엔딩 장면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설정을 해놓는다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성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덴스2를 기반으로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클링3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다른 툴도 괜찮고요. 스타트 프레임은 별도로 업로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 프레임이라는 태그를 넣어달라고 끝에 프롬프트에 요청을 할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첨부한 레퍼런스 이미지 스타일에 맞게 이제 에디토리얼 분할 광고 영상의 장면별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에요. 레퍼런스 사용 규칙 중요합니다. 레퍼런스에서는 조명 세팅, 컬러 그레이딩, 질감, 심도, 분위기만 가져오고 레퍼런스에 찍힌 피사체, 제품 형태, 인물은 가져오지 마. 왜냐하면 인물이라든지 제품 그 자체는 저작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밖에 표절에 대한 이슈를 방지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레퍼런스의 스타일만 빌려서 그걸 새롭게 각색해 달라고, 새롭게 해석해서 조금 다르게 창의적으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스타일 분석 결과를 3-4줄로 요약해서 보여준 다음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이렇게 설정을 해둔다면은 스타일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절 방지, 반드시 변형할 것. 레퍼런스는 어떻게 보이냐만 참고하고 무엇이 어떻게 놓여있나는 가져오지 마. 이게 비슷한 말이죠.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그대로 활용하게끔 하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떤 컷도 레퍼런스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서는 안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글을 바꾸든가 아니면은 프레이밍과 스케일을 바꾸든가, 뭐 피사체 배치와 소품 조합을 다르게 구성하든가, 움직임의 방향과 타이밍을 다르게 하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꿔달라고 해야 되고요.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컷은 앵글이나 스케일을 바꿔서 회피하고 어떻게 변형했는지 한 줄로도 알려달라고, 이렇게 컨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스타트 프레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타트 프레임인데요. 스타트 프레임 이미지는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우선 프롬프트를 뽑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장면만 이미지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스타트 프레임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스타트 프레임을 힉스필드라든지 런웨이라든지 여러분들 쓰시는 툴에 아마도 엘레먼츠나 에셋을 정의할 수 있는 기능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프레임 태그를 프롬프트에 달아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툴에 자체적으로 엘레먼츠나 에셋으로 여러분들 스타트 프레임 이미지를 등록을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태그가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됐고요. 그리고 영상은 스타트 프레임으로 시작해달라는 말을 꼭 해야 되고요. 스타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처음에 이미지를 선택할 때 이 이미지의 어떤 일관성 있는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을지 AI가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스타트 프레임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컷별 작성,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13비트 전부를 건너뛰지 말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작성해줘. 비트마다 아래 9개 항목을 빠짐없이 채우고 공문과 영문으로 나란히 병기해줘. 그래서 타임 코드, 레이아웃, 샷 사이즈, 앵글 렌즈, 피사체 움직임, 그리고 배경 표면, 조명, 컬러, SFX, 뭐 다음 컷으로의 전환 효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비트 안에서는 고정, 전환에서만 움직임, 이런 고정하고 전환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정을 해놓으면은 흐름에 있어서도 좀 어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 안에서는 카메라 움직이지 말라고 하죠. 뭐 돌리, 팬, 뭐 어빗, 뭐 짐벌 금지. 화면이 계속 흔들리면은 브이로그처럼 보이니 그렇게 하지 마. 움직임은 카메라가 아니라 피사체가 만들게 서술해. 이렇게
디테일하게 뭔가 통제하는 어떤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설정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비트 내부 뭐 이런 식으로 전환 순간에는 트랜지션의 효과를 반드시 하나 명시해야 돼. 뭐 예외 컷, 슬로우 모션 앵커 비트에만 아주 느린 푸시인, 렉 포커스 허용. 뭐 이런 식으로 카메라 연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설정을 해둘 수 있고요. 샷 사이즈와 앵글을 컷마다 다르게 섞어줘. 뭐 예를 들면 익스트림 클로즈업, 오버헤드 탑다운 레이, 뭐 4분의 3 앵글 제품 컷, 아이 레벨 정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앵글들을 여러분들이 적어 두시면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영상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번에는 굉장히 빠른 비트의 에디토리얼 영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미지들이 섞여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변화시키지 말라고 여기도 명시를 두는 게 좋습니다. 템포 같은 경우는 0.6에서 1초 사이로 가되 절정 직전에 1.6초짜리 슬로우 모션 하나를 넣어줘. 그래서 중간에 살짝 멈추는 동작을 하면은 훨씬 더 풍성하고 후킹이 되겠죠. 절정 구간은 3.7초는 통으로 잡고 그 안을 0.4초 미만 플래시 컷으로 몰아쳐줘. 막판에는 막 몰아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플래시 컷으로 빠르게 프레임이 계속해서 변화하게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초는 풀 프레임 홀드로 뚝 끊어줘. 페이드 아웃 없이 음악과 컷을 동시에 정지 땅 하고 정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분할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를 한 게 뭐냐면 스플릿이죠. 나누는 거죠. 세로 3열, 가로 2열, 2단, 세로 2열, 가로 3단 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종류를 좀 다양하게 섞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가로로 2단만 계속 보이면은 너무 루즈해지고 빠른 템포에도 불구하고 호흡과 트랜지션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있게 가려면은 이렇게 다양한 스플릿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돼요. 장면별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치는 이렇게 가죠. 비트 2, 비트 8, 비트 12 이런 식으로 나눠서 1.0초에는 이렇게 분할을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도 제가 정리를 해뒀고요. 분할 비트는 1.0초, 1초로 길게 잡아. 짧으면 패널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노이즈로 보여.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은 이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독성 부분들도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그 외에는 균등 분할로 하고 각 패널이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사진처럼 보이게 해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가이드를 적어놨고요. 절정, 이 굉장히 중요하죠. 절정 순간에서는 동시 교체, 순차 교체, 앵커 고정, 속도차 이런 것들도 에디토리얼 스타일에 맞게 제가 고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해요. 뭐 패널 슬라이드인 와이프 분할, 패널 확장, 패널 붕괴 병합, 화이트 플래시, 플래시가 이렇게 하얗게 터지는 거죠. 그리고 위프 펜, 뭐 스피드 램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리퀴드 와이프, 뭐 액체나 가루가 화면을 덮으며 전환하고 이런 트랜지션을 다이나믹하게 설정을 해두면 좋고요. 분할 진입 이탈 레이아웃 전환마다 아래 중 하나를 반드시 명시해줘. 같은 효과를 연달아 써서도 안 돼. 이렇게도 제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에디토리얼 룩, 각 패널이 잘린 조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된 한 장의 사진처럼 보이게 해줘. 단색 화이트 배경에 여백을 충분히 두고 물론 이 화이트 배경은 위에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색을 지정을 한다면은 그것에 맞게 좀 변화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패널 내용이 달라도 컬러 팔레트는 하나로 통일해줘. 화면에 들어갈 텍스트나 로고는 생성하지 마. 후편집으로 얹을 거야. 뭐 쓸데없는 텍스트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텍스트는 영상에서 깨지죠. 그래서 텍스트는 넣지 말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허용 컬러 외의 색은 쓰지 마. 제약 사항을 확실히 두는 거죠. 금지 요소는 프롬프트 안에서 2, 3회 반복해서 강조해줘. 그래서 금지 요소를 계속해서 반복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최종 마스터 프롬프트는 반드시 3000자 이하. 왜냐하면 힉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시즌2가 3000자 이하로 해야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3500자 내에 작성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2000자에서 3000자 사이로 해달라는 게 좋아요. 디테일할수록 좋지만 그래도 글자 수가 너무 길어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문 프롬프트에 반드시 포함할 키워드는 아래와 같아. 그래서 반드시 포함할 키워드 같은 경우도 한번 정리를 해준다면은 빼먹지 않고 써주겠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 프롬프트만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사항들만 바꿔서 쓰시면은 에디토리얼 영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부분 우선 복사를 할 건데 이 설정 부분을 제가 따로 미리 만들어놨어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커피 관련된 주제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새롭게 만들어 볼게요. 커피 메이킹 프로세스라고 했고요. 주제는 비율 9:16 15초로 했고요. 제가 이번에는 허용 컬러를 미니멀 스튜디오 화이트 계열 그리고 다크 그린과 브라운을 한번 섞어서 해볼게요. 그리고 금지 요소로는 특정 장소 배경 금지. 예를 들면은 뭐 바리스타가 있는 카페 배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사전에 금지를 하려고 하고요. 인물, 사람 얼굴 등장 금지, 손만 허용하도록 할 겁니다. 서사 흐름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시작, 가공, 완성, 확장. 뭐 서사 흐름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쓰시고 뭐 디테일하게 쓰시고 싶으면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 테스트니까 그냥 가고 생성 모델은 시덴스 2라고 제가 명시를 해놓겠습니다. 설정을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네, 여기다 제가 설정을 이렇게 복사한 걸 여기다 적을게요. 그리고 전체 복사를 해서요. 방금 제가 복사한 걸 붙여 넣을게요. 자, 붙여 넣었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면은 붙여 넣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절대 빼먹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첨부한 레퍼런스 이미지 스타일로라고 했어요. 레퍼런스를 첨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제가 찾은 레퍼런스들 20개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열여덟, 일곱, 여덟, 아홉, 넣겠습니다. 그러면 레퍼런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도록 할게요. 지금 넣었죠.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첨부를 했고요. 뭐 다양한 컷들이 있어요. 3분할로 된 컷도 있고 클로즈업 컷도 있고 커피 따르는 것도 있고 디저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적을 게 뭐냐면은 아래에 그냥 적을게요. 따로 이번 프로젝트는 커피 외에 디저트, 초코, 티라미수, 케이크, 디저트 이미지도 절정 부분에 들어가면 되겠어. 디저트는 레이어가 디저트 두 개의 레이어가 오히려 클로즈업 그리고 포크로 디저트를 찍는 이미지 등을 다양하게 넣어서 최종 프롬프트 작성. 이런 식으로 제가 디저트 부분도 좀 넣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은 네, 여러분 나왔죠? 여기 보시면 컨셉 한 문장, 원도에서 시작해 추출과 완성을 거쳐 커피와 디저트가 만나는 절정까지 손의 움직임만으로 전개되는 에디토리얼 매크로 광고 필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스타일 DNA, 레퍼런스 분석 요약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19장, 대부분 이제 매크로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크레마, 기포, 은결, 크림, 소용돌이 같은 텍스처를 극도로 세밀하게 잡고 있다고도 했고요. 화이트 스튜디오와 다크 그린 패브릭이 배경으로 번갈아 쓰입니다. 이렇게 조명부터 시작해서 심도 여러 가지, 그리고 세로 3분할, 그리고 2단 그리드 구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죠. 스타일 DNA 영문 압축 버전도 있고요. 등장 요소, 금지 요소, 등장 로스팅 원두, 글라인더, 포터 필터, 에스프레소 스트림, 화이트 컵, 얼음, 아이스 컵, 유리잔 이런 식으로 쫙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금지, 사람 얼굴, 전신 절대 등장하지 않는다. 제가 통제한 부분이죠. 스타트 프레임 정의, 이거는 제가 별도로 이제 스타트 프레임을 요청을 할 거예요. 13비트 리스트 쭉쭉 나오고 있고요. 비트 1, 뭐 비트 2, 비트 3, 로우 앵글 히어로 그라인더 배출구에서 가루가 원뿔형으로 쏟아지고 미세 입자가 흩날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장면별로 짜주고 있습니다. 아이레벨 정면 85mm 고속 셔터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렇죠? 그 프롬프트 하나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문 마스터 프롬프트 3000자 이하로 나오고 있어요. 스타트 프레임을 이렇게 태그해 줬죠. 지금 제가 태그해달라고 마스터 프롬프트에 적었는데 태그해 줬고요. 여기서 0초부터 시작해서 1초 구간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0.8초에서 1.8초 사이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분할해서 디테일하게 초수를 나눠서 장면별로 카메라 연출과 함께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지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글자 수 3000자 넘지 않았고요. 여기서 제가 MCP, 힉스필드 MCP를 걸어뒀기 때문에 이미지를 바로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럼 첫 이미지, 스타트 프레임 이미지를 부대 16 비율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만들어줄 거예요. 나노 바나나 프로를 사용해. 네, 여러분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다크 그린 계열의 배경에 손으로 원두를 잡고 있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해서 스타트 프레임으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 프레임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 위에 있는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요. 저는 힉스필드 시덴스2를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힉스필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힉스필드 화면이고요. 자, 업로드 미디어를 가서요. 여기 엘레먼츠가 있습니다. 이 엘레먼츠에 방금 전에 스타트 프레임이라고 했죠. 스타트 프레임을 적고요. 업로드 미디어. 그럼 제가 여기 방금 전에 저장해둔 스타트 프레임이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가 됐죠. 그리고 add to element. 네, 이렇게 업로드해서 create를 누릅니다. 그럼 스타트 프레임이 자동으로 이제 입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check eligibility. 이게 적용이 가능한지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뭔가 때로는 너무 좀 자극적이거나 뭐 공포스럽거나 이런 것들도 맡길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크게 IP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니까 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됐죠. 그래서 use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스타트 프레임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제가 복사한 프롬프트를 여기 넣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여기 보시면 스타트 프레임 opens on start frame 됐죠. 스타트 프레임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초 시덴스2 9:16 720으로 했고요. 여기 1080도 있는데 1080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엔 72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하면은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영상이 15초짜리 영상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 프롬프트 한번 보시면 이렇게 초수별로 디테일하게 프롬프트가 적혀 있죠. 그래서 이대로 확인하시고 제너레이트를 누르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 제가 초반에는 커피를 예제로 마스터 프롬프트도 설명드렸고 영상도 보여드렸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제가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실제 클라이언트와 진행했던 말차미스트 신제품 런칭 프로모션 광고고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은 달라졌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편집 문법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현업에서 했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델을 설정을 했어요.
제가 소개했던 마스터 프롬프트에는 모델이나 프로덕트를 태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까지 태그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제품 이미지를 에셋, 엘레먼트로 설정을 해서 스타트 프레임처럼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태그를 거는 거죠. 그럼 가능한 비슷하게 나와요. 물론 텍스트가 조금 깨질 수 있지만 이번 에디토리얼 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템포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거의 읽을 수 없는 속도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는 이렇게 다양하게 넣었어요. 말차 미스트다 보니까 말차 느낌의 이미지, 말차 이미지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제가 실제로 레퍼런스에 앞서 소개해드린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레퍼런스를 넣고요. 그리고 나서 프롬프트를 요청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영상은 뭐냐면 네, 뭐 컬러 같은 경우에는 커피 영상에서는 브라운과 뭐 크림 계열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하면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말차를 상징하는 딥그린, 화이트 그리고 크림 계열만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중간중간 매크로로 보이는 말차 파우더의 뭐 미세한 입자라든지 미스트가 퍼지는 장면, 제품 보틀의 하이라이트 등 모든 컷이 같은 컬러 팔레트 안에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면이 빠르게 바뀌어도 하나의 브랜드 광고처럼 읽힐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차 미스트 광고 같은 경우도 제품만 달라졌을 뿐이지 컬러 제한이라든지 스타트 프레임, 분할 레이아웃, 뭐 고정 카메라, 그리고 뭐 절정 구간, 그리고 마지막 홀드까지도 이 앞에서 설명드린 마스터 프롬프트의 구조를 그대로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마스터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든 화장품이든 향수든 뭐 전자제품이든 브랜드는 달라도 에디토리얼 광고를 만드는 원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면은 충분히 응용도 가능하고 여러분들만의 프롬프트로 재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 그 브랜드마이트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요청하시면 제가 바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상단에 설명에 제가 오픈 채팅방 링크 넣어놨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뭐 궁금한 점들도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느린 비트로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기 분할되는 장면들 있죠? 정말 잘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미지를 하나하나 다 고르지 않더라도 레퍼런스 이미지를 잘 수집하면 AI가 알아서 이렇게 이미지들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화면 구성을 해서 최종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사례를 더 보여드리면 제가 다른 스타트 프레임으로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만든 이전 영상 예시인데요. 이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프레임은 다르죠. 이미지가.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몰입해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절정 부분에선 그리고 끊어주는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트 프레임을 설정하냐 그리고 템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통제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영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 한번 요약해 볼게요. 오늘은 AI로 에디토리얼 스타일의 브랜드 광고를 만드는 전체 과정을 함께 살펴봤고요. 레퍼런스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레퍼런스에서 무엇을 분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AI가 이해할 수 있는 마스터 프롬프트로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그리고 실제 클라이언트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쫙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건 하나입니다. 좋은 AI 광고는 프롬프트 한 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레퍼런스를 분석하고 브랜드를 이해하고 영상의 흐름과 편집 리듬까지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AI는 그 설계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설계를 훨씬 빠르게 구현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중요한 역량은 뭐냐면 프롬프트를 많이 외우는 게 아니라요. 좋은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읽고 브랜드에 맞는 시각 언어로 재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개한 마스터 프롬프트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브랜드와 제품에 맞게 수정하고 확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AI 제작 워크플로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브랜드마이트 켄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randmite.